자, 여러분, 채식이 건강할지 육식이 건강할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냥 완전 비건, 완전 카니보 중에 누가 더 오래 사는지, 그리고 우리의 조상, 과거 농사 이전의 원시인들은 과연 육식 동물이었는지,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콩밥과 소고기를 동시에 사랑하는 제가 정말 중립적으로 철저하게 채식과 육식 전부 다 오늘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운동한 넷캐스트 닥터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탄수화물과 지방의 내용에 대해서도 다루려고 했어요, 오늘. 근데 그렇게 하려니까 영상이 10시간이 넘어가겠더라고요. 그래서 딱 채식과 육식에 대해서 또는 채소와 고기에 대해서만 다룰 거고요, 주로 수명 입장에서. 그래서 사실 저는 아주 단순하게 그냥 현대인에서 카니보어와 비건의 수명만 딱 조사하려고 했는데 카니보어 연구가 없더라고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고, 물론 맨 마지막에 설명드렸지만 딱 하나 있었고, 나머지는 뭐냐면 이제 우리 과거 전통식을 유지하고 있는 원시 부족들, 여기서 이제 채소를 안 먹고 고기만 드시는 연구가 일부 있어서, 그래서 오늘은 이누이트와 마사이를 중심으로 하는 원시 부족식을 먼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과거에 육식 동물이었는지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현대인에서 채소와 육류 섭취량에 따른 수명과 질병 상태를 이런 순서로 오늘 총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원시 부족식 보시면, 현대 과거 원시 부족 식단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집단이 5그룹 정도가 있는데, 여기서 이 1번으로 갈수록 육류 섭취량이 많고 이 5번으로 갈수록 채소 섭취량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설명드린 말에서도 느끼셨겠지만 원시 부족식이라서 다 고기를 먹는 게 아니에요. 채소를 더 많이 먹는 집단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나중에 설명드렸지만 역시 이분들과 마찬가지로 심장병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미 그게 결론이 난 거죠. 자, 그걸 표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누이트 마사이족은 우리가 통념으로 잘 알고 있는 그 육식을 주로 먹는 원시 부족 그룹이고요. 근데 잘 보면 티베트 고원인은 야크 고기 같은 육식도 먹지만 보리나 참파, 감자 같은 채식도 절반이나 하고 있어요. 그래서 5대5를 먹는 그룹도 있고, 심지어 볼리비아 아마존에 있는 치마네 부족은 채식이 더 많아요. 8대2입니다. 근데 심지어 파푸아뉴기니의 키타반족은 9대1이에요. 거의 그냥 뭐 야마타로, 고구마, 파파야, 망고, 바나나, 코코넛, 채소 완전히 채식 식단에 정말 소량의 생선만 먹는 이런 부족도 심혈관 질환이 전무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누이트부터 한 부족씩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북극권이니까 농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뭐 물개, 고래, 생선 같은 동물성 식품밖에 먹을 수가 없고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정말로 심장병 내지는 심장 사망률이 굉장히 낮은 건 맞아요. 특히 1950년까지는 미국이 18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이게 맞긴 맞아요. 근데 심장병만 그런 거지 뇌졸중 중풍은 더 높아요. 오히려. 심지어 서구 집단보다 더 높다는, 자, 이런 말이 있고요. 심지어 허혈성 심질환, 관성동맥 질환 사망률이 낮다는 것도 신뢰할 수 없는 사망률 통계에 기반한다. 그래서 사망률도 낮지 않고 심지어 사망률이 낮다고 해도 죽상동맥 경화가 낮은 것도 아닌 것 같다, 이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이누이트 분들 평균 수명이 1940년까지 29세였다는 거죠. 1980년대에 오른 게 66세고요. 심지어 지금도 캐나다 서구인에 비해서 캐나다 이누이트들은 평균 수명이 10년 정도 짧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관상동맥 질환 사망률이 없는 게 너무 수명이 짧아서 관상동맥 질환을 못 발견했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1950년대부터 벌써 그린란드 이누이트들은 덴마크로부터, 캐나다 이누이트들은 캐나다로부터 탄수화물 식품이 들어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이 8에서 40%로 굉장히 광범위했다 하고요. 게다가 워낙 원시 부족 집단들이 모두 그러하지만 활동량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당연히 이제 사냥으로 식사를 한 다음에 간헐적 단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이 심장병을 줄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또 말하고 있고, 더군다나 채소를 전혀 못 먹기 때문에 비타민C 부족으로 괴혈병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누이트들은 기생충을 감소하고 생간을 먹음으로써 겨우 괴혈병을 모면하고 있는 걸 우리가 심장병 없다고 해서 부러워해야 되는 게 맞나, 그것도 수명이 짧아서 심장병이 없는 것처럼 가려진 걸 수도 있는 건데 라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 이게 결정적인데 뭐냐면 이누이트들은 포화지방을 처리하는 유전자를 따로 보유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여기에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로 봤을 때 사실 이제 에스키모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 어쨌든 이 에스키모, 이누이트의 유전자만 따로 떨어져 있잖아요. 나중에 뒤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이누이트들은 이 포화지방 처리한 우리와 다른 유전자를 보유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누이트들이 고기 많이 먹고 콜레스테롤 낮다고 해서 그걸 우리가 보고 따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분들 우리하고 유전자가 다릅니다.
달라요. 우리하고 다른 사람이에요. 요 내용에 대해서는 뒤에 또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요. 자, 다음 마사이 쪽 보시면 역시 농사를 지을 수 없어서 채소를 섭취하기 힘들고 그래서 우유, 고기, 혈액 이게 마사이족의 3대 주식입니다. 굉장히 저탄고지 식단이 맞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콜레스테롤도 낮고 심장질환도 거의 없는 것도 맞습니다. 이것도 역시 맞아요. 그래서 역시 이누이트와 더불어서 포화지방을 먹어도 괜찮다는 예외 집단으로 주목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당연하겠죠. 이분들도 이누이트와 마찬가지로 55세 이상 인구가 400명 중에 3명밖에 안 될 정도로 굉장히 평균 수명이 낮고, 그래서 1971년 비스 등의 연구에 따르면 그 돌아가신 분들 부검을 해보니까 지금 이 그래프처럼 동맥경화가 뭐 40세부터 쫙쫙 벌써 이렇게 진행이 다 돼 있는 게 확인됐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분들이 동맥경화로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동맥경화로 인한 질병을 겪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역시 마사이족도 이누이트와 마찬가지로 원시부족 집단들이 대부분 그러하듯이 굉장한 활동량을 가지고 있고 간헐적 단식을 하기 때문에 지방을 많이 먹더라도 심장병이 줄어들지 않았겠나. 심장병이 또 전혀 없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그렇다는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고요. 심지어 우리 그 운동화 밑창이 이렇게 둥근 락커바텀 신발이라고 이 운동화 별칭이 오죽하면은 마사이 러닝화겠어요. 그 정도로 마사이족이 많이 걷고 많이 달리는 거는 유명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고기, 우유, 혈액 이런 것이 건강한 게 아니라 가공식품을 먹지 않은 것, 그리고 활동량이 많은 것, 간헐적 단식을 한 것이 건강한 게 아닌가라는 그 맥락을 봐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고기가 좋다고 단순하게 결론을 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마사이족의 연구를 보시고. 자, 무엇보다도 계속 설명드렸지만 원시 식단을 고수하고 있는 이런 집단들에서 심장병이 없는 게 육식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키타반족이에요. 이분들은 거의 대부분 뿌리 채소 중심의 고탄수화물 식단입니다. 탄수화물 비율이 거의 70%에 달할 정도로 엄청난 고탄수화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분이 이제 린덴버그 박사님이시거든요. 이분이 이제 파푸아뉴기니 가셔서 키타반족 연구를 하는 실제 모습인데 보시면 지금 이렇게 고탄수화물 식육을 하시는데도 근육질에 체지방이 거의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비만도 없고 당뇨도 없습니다. 심지어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환자도 전무하다는 거죠. 없다는 걸 관찰하시고 이 린덴버그 박사님도 굉장히 충격을 받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논문 하나 보시면 키타바 섬의 주민들이 굉장한 고탄수식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나이에, 같은 비만도에, 같은 허리둘레에 스웨덴 사람과 비교했을 때 인슐린 수치가 절반밖에 안 되더라는 거죠. 그 이유를 린덴버그 박사님은 가공식품을 먹지 않고 활동량이 많고 스트레스가 없기 때문이다. 아까 이누이트와 마사이족에도 동일한 그 기전을 이 키타반족에도 똑같이 해석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원시부족이 고기를 먹든 이런 고탄수화물식을 먹든 심장병이 없는 건 동일하더라. 그래서 재밌는 게 서양에도 카니보어와 케토를 거의 신념에 가깝게 지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던데 그분들이 이 키타반족의 사례를 정말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결국 이누이트, 마사이족을 보고 우리도 육식을 하자고 하기에는 그분들이 일단 수명이 너무 짧고요. 그러면 우리도 기생충을 감수하고 생육식을 해야 되는 게 맞는가 라는 생각이 1번 들고, 두 번째로 고탄수 원시부족 하는 키타반족도 심장병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원시부족, 우리 과거 조상님들이 애초에 육식이 맞나? 이누이트 마사이족들이 우리 조상님들의 식단을 그대로 유지하고 고수하고 개선하고 있는 게 맞는 건가? 우리가 농경 전에는 육식이 맞았나? 는 거를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래서 바로 이어서 우리 조상님들이 과연 그러면 육식 동물이었는지 그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조상을 어디서부터 끊어야 되는가? 뭐 물고기까지 올라가야 되나? 자, 우리와 가장 가까운 침팬지로부터 갈라진 시점, 거기서부터 어떤 인간의 고요함이 생겼겠죠. 거기가 사헬란트로프스 차덴시스, 즉 700만 년 전입니다. 자, 이때는 내나 침팬지하고 똑같이 나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과일을 먹었고 아주 소량 곤충을 먹은, 그래서 채식 육식 비율이 95대 5였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제 나무 밑으로 내려온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이족 보행을 시작하게 되면서 이제 과일을 버리고 바로 고기를 먹은 게 아니고 이때는 이제 주로 뿌리 괴경식이라고 감자, 고구마, 참파 이런 걸 먹었다고 해요. 이때는 뭐 당연히 채식이겠죠. 똑같습니다. 95대 5. 그리고 260만 년 전에 드디어 이제 육식이 시작됩니다. 호모 하빌리스 때부터 이때 뭐 올도안 석기 나오고 하면서 이제 뼈 절단 자국 있고 육식의 증거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사냥을 한 게 아니고
제일 먼저는 사체를 먹었다고 합니다. 하이에나처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위에 강산을 뿜게 된 거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때도 채식 육식 비율이 9대1입니다. 9대1. 자, 이게 180만 년 전까지 이어집니다. 자, 우리의 육식의 역사가 260만 년이다는 말이 무색하죠. 자, 그리고 드디어 180만 년 전에 호모 에렉투스부터 적극적으로 이제 마라톤식의 지속 달리기 사냥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180만 년 전입니다. 자, 그런데 심지어 이때도 채식 육식이 4대6이라는 거죠. 그리고 호모사피엔을 거쳐 이제 다 알다시피 1만 년 전에 이제 농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곡물을 먹기 시작하면서 이제 85대 15 이제 쭉쭉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게 불과 1만 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콩이나 현미, 우리의 인체가 정할 시점이 너무 짧다. 1만 년은 솔직히 진화적 관점에서 찰나 아니냐 라는 말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260만 년 전부터 1만 년 전까지 우리가 육식을 오래 먹어왔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몸에는 많은 진화적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게 대장이 짧아지고 소장이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육식을 함으로써 뇌의 용적이 커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방금 설명드린 대로 현대의 농경 중심의 곡물이 우리 몸에 적응하기는 1만 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유명한 피틴산, 렉틴, 옥살산 같은 것들이 우리 몸에 일부 해를 끼치는 면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육식이 우리 몸에 맞는 진화적 근거가 이렇게 세 가지, 채식이 우리 몸에 안 맞는 진화적 근거가 또 이렇게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제 육식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근거로 많이 쓰는 말이죠. 근데 반대로 진화적으로 육식이 우리 몸에 안 맞는 진화적 근거도 또 있고요. 왜냐면 우리가 채식 역사가 너무 길기 때문에. 그리고 1만 년밖에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채식이 벌써 이미 적응한 근거도 또 세 가지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근거만 오늘 이 시간에 보면 되겠죠. 자, 그 근거를 보시면 우리가 육식 동물이었지 않냐, 그렇게 현대 인류에게 육식을 마냥 못 권하는 진화적 근거가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아까 보셨듯이 우리에게는 채식의 진화 역사가 훨씬 길고요. 비교도 안 되고요, 솔직히. 그 육식을 본격적으로 했다는 180만 년부터 1만 년 전까지 그 179만 년 동안에도 채식 비율이 40%나 됐다는 거죠. 자, 이거는 당연히 제가 근거가 없으면 이런 말을 감히 적지 않았겠죠. 그게 이런 네 가지 근거가 있어요. 자, 이거 논문 제가 다 드릴 수 있습니다. 다 설명할 수 있지만 이거 하나하나 논문 다 읽고 앉아있으면 오늘 영상이 진짜 완전 산으로 가기 때문에 그냥 제가 답만 딱딱 불러드리면, 자, 우리가 채식이었는지 육식이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제일 먼저 치아 마모 상태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양한 이제 호미닌들의 치아 화석인데 이게 얼마나 달았냐를 보고 그 다른 정도에 따라서 많이 다르면 채식, 적게 다르면 육식이라고 보통 봅니다. 이제 나무 껍질 같은 게 질기기 때문에 이가 빨리 다를 거고, 그래서 그 비율이 동시대에 존재했던 네안데르탈인들은 채식 비율이 심지어 10에서 20%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거의 8, 90% 육식을 했던 훨씬 고육식, 거의 카니보어에 가까운, 정말 지금 카니보어인들이 주장하시는 그 우리 조상님들의 육식이었다는 게 사실은 그 네안데르탈인에 해당하는 말이고, 네안데르탈인이 우리 조상이다 하면은 그 말은 맞는 말이 되는 거고요. 하지만 호모사피엔스들은 적극적 사냥하던 시절에도 심지어 치아 마모 상태를 보면 6대 4 정도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게 육식이 바로 수렵, 채식이 바로 채집. 그러니까 그 시절이 수렵 채집 사회라는 겁니다. 그리고 스페인의 구석기 시대에 이렇게 나무 도구 화석이 나오는데 이게 우리 조상님들이 나무 뿌리를 캐먹기 위한 도구였다는 거죠. 그거 이렇게 확대해 보면 그 증거가 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게 5만 년에서 13만 7천 년 전이니까 분명히 농사 짓기 전이 맞죠. 그 외에 또 이 치아에 보면 치석도 화석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람 치석 화석에 또 녹말 입자나 식물 규산체 등이 검출이 됩니다. 그리고 그 유적지를 분석하다 보면 식사를 만든 자리에 탄화된 식물 유물도 나오게 된다. 이 화살표 보시면 이런 식물 유물들이 군데군데 박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증거로 초기 사피엔스 내지는 그 호모 에렉투스 180만 년 전부터 1만 년 전까지 농사를 짓기 전에 우리 조상님들도 채식이 40% 정도는 됐다는 증거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에서 다 소개 못해서 그렇지 정말 이거 말고도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증거가 많습니다. 티벳 고원인 분들이 가장 우리 진짜 조상님 식단을 최대한 가깝게 유지하고 있는 분들이라 할 수 있고, 이누이트 마사이족은 너무 극단적으로 변해버린 거죠. 우리 조상님들이 먹던 그 뿌리 채소는 그냥 다 버리고 고기만 먹는 부족이었다는 거고요, 알고 보니까.
자, 그리고 우리가 이 농경 중심의 곡물 식단에 진화적으로 적응하기에는 1만 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지 않냐? 근데 짧지 않다. 벌써 1만 년만 해도 많은 변화가 있다는 증거가 우리 전 현대 인류에게 나타나는 건 아니고 빠르게 곡물 식단에 적응하고 진화하고 있다는 증거들이 우리 한중일 동아시아에 좀 더 두드러집니다. 그 증거가 이제 우리 아밀라제, 전분 소화 유전자 개수가 여기 보시면 재패니즈, 이 동아시아인으로 갈수록 아밀라제 유전자 복제수가 더 많고요. 그 다음에 자, 우리 동아시아인들의 장 안에 특히 피틴산, 옥살산을 분해할 수 있는 장내 미생물들이 많습니다. 자, 이건 좀 재밌죠? 사실 우리 장 안에 있는 미생물이 뭐 우리 진화론적으로 뭐 유전자가 변했다 이런 증거는 전혀 아닙니다. 그 뭐 아예 상관없는 거고, 사실 우리가 먹는 거에 따라서 장내 미생물 한두 달 만에도 바뀌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뭐 피틴산, 옥살산이 많은 음식을 많이 먹으니까 우리 장 안에 피틴산, 옥살산 분해할 수 있는 미생물들이 자라는 거고, 우리가 조금만 서양식으로 뭐 패스트푸드 좀 먹고 하면 한 달 만에도 이 애들이 싹 죽어버립니다.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지난 두 편의 영상으로 제가 설명드렸던 그 피틴산하고 옥살산을 분해하는 미생물이 우리 장 안에 들어있다는 게 참 신기하긴 하죠. 우리 동아시아인들이 그 미생물들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까 이누이트들이 포화지방을 처리한 유전자가 있다고 했는데, 반대로 우리 동아시아, 특히 동북아시아인들은 채식 유전자를 54%나 가지고 있어요. 자, 이게 오늘 영상의 어떤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 자, FADS라는 유전자가 불포화지방산 내지는 포화지방을 처리하는 유전자입니다. 그래서 다 복잡하게 이해하실 필요 없고, 자, 아주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리면 그냥 소위 말해서 이누이트 유전자가 있고 인도인 유전자가 있어요. 더 쉽게 얘기하면 육식 유전자가 있고 채식 유전자가 있다는 거죠. 그냥 간단하게 육식 유전자, 채식 유전자 지방대사 측면에서 있다고 봤을 때, 자, 그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자, 그냥 간단하게 이게 채식, 이게 잡식, 이게 육식 유전자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랬을 때, 자, 보세요. 이누이트인들은 육식 유전자가 98%입니다. 자, 인도인들 반대로 채식 유전자 70%입니다. 자, 우리의 조상에 가장 가까운 아프리카계 채식 유전자 53%입니다. 자, 우리 조상님들이 뭘 했는지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동아시아인이 채식 유전자 29%인데, 자, 이거는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 합친 거고, 일본인은 54%, 베트남, 동남아시아는 8%입니다. 채식 유전자가.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어느 쪽이겠어요? 일본의 54%에 가깝겠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채식 유전자가 거의 50% 정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그림으로 나타나면 이렇게 되는데, 이제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 합친 동아시아 전체를 보면 이렇게 되는 거고, 동북아시아는 거의 아프리카인에 가깝다는 거죠. 채식 유전자가. 근데 여기는 안 나오지만 이제 이누이트들은 육식 유전자 98%라는 거고요. 자, 그거를 우리 조상님 수준에서까지 유전자 분석을 전부 다 해보면 이런 그래프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20만 년 전에 우리가 정말 가장 적극적으로 육식하던 그 시절에도 이게 채식 유전자가 점점 20만 년 전부터 오르기 시작하죠. 자, 뭔가 하여튼 우리 호모사피엔스 조상님들도 이때 채식을 많이 먹기 시작했다는 거죠. 20만 년 전후로 해서. 그래서 아프리카인들은 지금 그 유전자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고, 근데 유럽으로 가면서 뭔가 또 갑자기 훅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1만 년 전에 농사를 시작할 그 당시에 여기에 이누이트인들은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육식이 몸에 맞는 거고요. 하지만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농사를 시작하면서 채식 유전자가 쭉 올라가죠. 그래서 아시아 전체로 보면 이렇게 되고, 동북아시아는 이 아프리카인 수준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인도인은 아예 이거 뚫고 넘어간 거고요. 자, 이것만 봐도 우리 조상님들은 육식을 했는지 채식을 했는지 나오죠, 벌써. 여기에 이렇게 따로 분리돼서 나온 이 이누이트 유전자를 보고서 육식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전통적인 조상님들이 여기 있는 겁니다. 여기가 아니고. 물론 이 포화지방, 불포화지방 처리 유전자 딱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채식이 유전상으로 맞다, 이걸 다 증명할 수는 없지만, 동아시아인에게 곡물식이 다른 인종보다는 그래도 좀 더 적절하다는 증거가 이렇게 4가지가 있고, 우리 조상이 적극적으로 육식을 하던 시절에도 채식을 40%는 했다는 증거도 이렇게 다 나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부터 현대인들 새 주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그냥 이분들하고 육식 카니보인들 연구 딱 2개만 오늘 조사하려고 했는데, 육식 코호트가 없어가지고 제가 오늘 하려고 했던 그 채식 코호트만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게 크게 5집단이 있고, 사실은 여기는 뭐냐면 제가 일부러 넣은 거야. 워낙 이 4가지를 보면 채식이 너무 건강에 좋은 걸로만 나와서 제가 기계적, 물리적 중립을 지키려고 일부러 채식에서 가장 결과가 나쁘게 나온 연구를 하나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연구의 수준이 훨씬 떨어집니다.
규모도 훨씬 작고 연구로서의 근거 수준이 좀 낮긴 하지만 일부러 제가 채식이 가장 나쁘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드리려고 하나 넣어놨고, 나머지는 굉장히 유명한 채식 코호트입니다. 자, 제일 먼저 가장 유명한 에픽 옥스포드 코호트 먼저 보기 전에, 자, 우리가 채식도 얼마나 엄격한가에 따라서 이렇게 대략 7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고기 먹는 채식도 있고, 심지어 고기 먹는 채식도 있다. 물론 이제 아주 간헐적으로 소량만 먹긴 하지만 이런 것도 광범위한 채식의 범죄에 들어간다는 정도 간단하게 알고 채식 코호트 연구 볼게요. 가장 유명한 채식 코호트는 에픽 옥스포드 연구입니다. 자, 영국의 65,000명의 아까 말했던 뭐 육식, 생선, 패스코죠, 채식, 비건 이런 다양한 식단 그룹을 포함하는 에픽 코호트를 옥스퍼드 대학에서 본 거예요. 그랬을 때, 자, 채식을 할수록 심장병이 23% 감소했고요. 당뇨는, 자, 채식이 당뇨에 나쁘지 않냐? 자, 보세요. 절반이 감소됐고요. 그 외에 개실질환도 없었고, 백내장도 좋아지고, 요로결석, 그놈의 요로결석 줄었고요. 어떤 암들은 또 암이 이렇게 줄기도 했다는 거죠. 하지만 자, 이게 굉장히 유명한 연구입니다. 자, 에픽 옥스퍼드 연구를 보니 뇌출혈이 무려 48%나 높았고, 이것 때문에 이제 채식을 하게 되면 뇌출혈이 늘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골절 위험도 11% 높았다 하고요. 자, 그래서 뇌출혈이 왜 늘었냐? 자, 이거를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엄격한 비건을 하게 되면 비타민 B12를 섭취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거의 육식에만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안 먹게 되면 우리 염증 물질인 호모시스테인이 올라가게 되고, 이것 때문에 뇌출혈이 증가한 것 같다고 옥스퍼드 대에서 기전을 추측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뇌출혈이 늘 수 있다는 그 기전도 비타민 B12를 못 먹기 때문인 거지. 누구 말 맞다나 뇌는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이 가득 차 있는 육식을 먹어야 된다, 그런 것 때문은 아닌 겁니다. 자, 이거 진짜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자, 우리가 포화지방을 많이 먹어서 우리 몸에 생성된 콜레스테롤이 뇌로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뇌는 자기 자체적으로 콜레스테롤을 생성합니다. 자, 그러면 뇌는 자체적으로 뭘 가지고 그러면 콜레스테롤을 생성하냐? 그게 바로 DHA인 거고, 이것도 굉장히 소량 필요합니다. 뭐 진짜 뇌가 만드는 콜레스테롤만 치면은 뭐 하루에 1g 이하일 거고요, 분명히. 뭐 많이 쳐도 그래 DHA 1g 정도가 필요한 거지, 동물성 포화지방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자, 동물성 포화지방은 뇌출혈 측면에서는 예방했다는 것과 그렇지 못했다는 연구가 팽팽하게 나와서 아직 명백하게 결론이 안 났고요. 물론 뇌경색은 당연히 일으키고요, 치매도 일으켜요. 자, 진짜. 자, 뭐 간에는 지방이 5%만 넣어도 지방간이라고 부르는데 뇌는 무려 60%가 지방이 차 있다. 또 콜레스테롤, 인지질로 가득 차 있다. 이건 맞습니다. 이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동물성 식품을 먹어야 된다, 포화지방을 먹어야 된다, 이건 아니라는 거야. 이게 정말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진짜 동물성 포화지방 많이 먹으면 뇌졸중 많이 생긴다, 치매 많이 생긴다, 이런 거는 다음에 제가 반드시 꼭 영상 한 편으로 다루겠지만, 간단하게 구글에 뚝딱 검색해도 수백 편이 쏟아집니다. 이거에 관한 증거는. 그 외에도 아까 말한 대로 엄격한 채식을 하면 칼슘이나 비타민 D가 모자라서 골절이 조금 늘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채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단백질이 부족할 수는 있고요. 그래서 뭐 단백질 보충하기 위해서 두부, 견과류, 비건 분들이 많이 드시고 계시고, 칼슘, 비타민 D를 보충하기 위해서 두부, 배추, 깨, 버섯 이런 것도 일부러 많이 챙겨 드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 골절도 예방할 수 있고, 하지만 가장 비건의 크리티컬한 아킬레스건이 바로 비타민 B12인 건 매우 명확합니다. 이게 식물에는 딱 하나 유일하게 김에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와, 역시 검은 반도체, 비타민 B12 들어있는 유일한 채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면 뭐 전 세계 비건인들이 비타민 B12를 보충하기 위해서 이 김을 다 찾아서 먹냐?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자, 그것보다는 이것도 김에 들어있는 비타민 B12도 뭐 온전치는 않다고 해요. 이게 뭐 일종의 유사체이기 때문에 전 세계 그 신념으로 비건을 행하고 계신 분들은 비건 방식으로 만든 비타민 B12 보충제를 따로 챙겨 먹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위험성이 비건들에게 있다는 거는 지금 채식을 하려는 분들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 물론 에픽 옥스퍼드 코호트를 포함한 13개 채식 코호트 전체를 다 따져봤을 때는 뇌출혈이든 뇌경색이든 전체 뇌졸중이든 늘리거나 줄이진 않았어요. 여기 에픽 옥스퍼드 보이시죠? 자, 이거를 넣어도 뇌출혈이 뭐 약간 줄었으면 줄었지 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뭐 중풍을 예방하지는 못했다는 거죠. 특히 뇌출혈은 위험할 수 있다는 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게 뇌출혈을 엄청나게 예방했다는 채식 코호트가 있습니다. 그게 대만 치즈 코호트예요.
대만에서 채식 코호트 두 그룹 13,000명을 10년간 관찰했을 때 보니까 자, 어떻게 뇌출혈은 66% 줄여가지고 3분의 2가 줄어든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채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뇌출혈을 엄청나게 예방한 코호트가 대만에서 연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니 대만 채식인들은 왜 뇌출혈이 심지어 더 줄어드냐, 그 이유를 이 논문에서는 우리 대만 채식 코호트인들은 채식을 하니까 혈압이 낮아져서 뇌출혈을 안 한 것 같다, 그리고 이게 콜레스테롤 낮은 상태에서 술을 많이 먹으면 뇌출혈이 늘어나는데 우리 채식 코호트는 술을 안 먹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나. 또 비타민 B12가 줄면서 호모시스테인 오르는 거를 우리 채식 코호트는 엽산을 엄청나게 먹어서 호모시스테인 낮춰준 거 아니겠나 라고 이 논문에서 자체적으로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건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러면 에픽 옥스포드 코호트는 내나 혈압이 낮지 않을까? 거기도 술 안 먹지 않았을까? 거기도 엽산 많이 먹지 않았을까? 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기전이 아니라 대만인들의 어떤 식문화에 해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대만에는 역시 한국처럼 김을 많이 먹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셋 중에 가장 결정적인 게 바로 이거라고 합니다. 자, 대만에 우리가 취두부 유명하지만 사실 그보다 더 광범위하게 먹는 두부 발효식품이 푸르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말로 부유, 그러니까 두부 우유인 거죠. 그러니까 두부가 치즈 형태로 발효된 겁니다. 여기에는 비타민 B12가 굉장히 풍부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발효에 관여하는 유산균, 바실러스 균들이 이 두부를 먹고 자체적으로 비타민 B12를 생성한다는 거죠. 미생물들이. 그게 이제 酸차이나 퍼차이 같은 절임 채소 발효 식품에도 일부 그런 역할이 있어서 똑같이 비타민 B12가 발견되긴 하지만 이런 거보다도 사실 푸르에 정말 굉장히 많은 양이 들어있다고 해요. 그래서 대만의 채식에는 비타민 B12가 굉장히 풍부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자랄 일이 별로 없어요, 여기는. 채식을 하더라도. 그래서 한국에서 뭐 비건을 행하면서 뇌출혈 걱정되신다면 한국의 검은 만두채 김으로 좀 어느 정도 극복이 가능할 것 같고, 그거보다는 그래도 가장 안전한 거는 비건 비타민 B12 보충제를 반드시 꼭 챙겨 드시도록 하고요. 자, 사실 채식이 해로운 연구들이 인도에서 되게 많습니다. 자, 인도 4개 지역 6,5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인도 이주민 연구라는 게 굉장히 유명한데, 자, 여기서 채식을 할수록 콜레스테롤 떨어지고 이완기 혈압이 떨어지는 등의 좋은 효과도 있긴 하지만 또 채식을 하게 되면 단백질이 낮고 빈혈도 많았다고 이 인도 이주민 연구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장 채식이 극단적으로 나쁜 결과를 보인 연구가 2023년에 델리 대학에서 나왔는데, 자, 이거는 아까 말한 대로 아마 SCI급이 안 되는 논문일 건데 제가 일부러 가져왔고요. 자, 여기 인도 마디아 프레데시주의 자이나 교도 175명을 상대로 채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집단에서 비만이 3분의 1에 달했고 고혈압은 40%에 달했다고 합니다. 자, 그 이유가 당연히 이게 말만 채식이지 굉장히 칼로리 높고, 그리고 이 집단에서 이제 비만이나 고혈압 온 분들이 특히 활동량이 부족하고 운동을 적게 한 분들이 많았는데, 그래서 채식도 이렇게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고요. 자, 그래서 가장 채식이 건강에 나쁠 수 있는 사례가 자이나교 채식 연구였다면 반대로 역으로 가장 채식이 건강에 이로운 사례가 바로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연구가 되겠습니다. 자, 2013년 로마린다 대학에서 미국, 캐나다의 각지에 흩어져 살고 계신 제7일 안식 예수 재림교인 73,000명을 대상으로 이 코트에서 5가지 식이 패턴을 분석했는데, 그게 아까 말한 이런 뭐 비건인지 락토오본지 뭐 페스코인지 플렉시테리언인지 이 종류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종류들과 뭐 전체 사망률, 심혈관 사망률, 암 사망률 이런 것들을 분석해 보니까 일단 결론적으로 이 연구에서 가장 건강한 걸로 나온 그룹은 비건과 페스코였어요. 그러니까 완전 순채식과 생선까지 먹는 채식이라는 거죠. 락토오버는 중간이었고 플렉시테리언이 가장 결과가 좋지 않은 걸로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뭐가 됐든 뭐 페스코가 됐든 비건이 됐든 모든 채식자들은 일단 사망률이 12% 줄었고요. 아까 말한 대로 페스코가 가장 좋았고, 자, 그 이후로 페스코가 당연히 생선 먹으면 이제 오메가3 같은 것 때문에 지질 개선 효과가 있을 거고요. 비건들은 또 이제 포화지물 적게 먹고 항산물질이 풍부하니까 건강에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고, 자,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연구 이름이 로마린다 연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뭐냐면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 이름이거든요. 그 지역이 바로 블루존이 되겠습니다. 자,
전 세계에서 가장 장수인 90세 이상인들이 많다는 지역에 뭐 먹는지를 본 연구가 블루존 연구거든요. 그게 5지역이 미국 캘리포니아의 로마린다, 코스타리카의 니코야 반도, 그리스의 이카리아, 이탈리아의 사르데냐, 일본의 오키나와입니다. 자, 로마린다 연구 방금 거의 채식하는 거 다 보셨을 거고, 나머지 4지역은 그러면 채식과 육식 비율이 어떻게 되냐? 자, 역시 대부분 채식을 주로 섭취하고 있어요. 자, 가장 육식 비율이 많은 곳이 사르데냐 지방이긴 한데, 여기도 와, 육식 고기를 30%나 먹네. 그게 아니라, 자, 이 30%의 대부분은 유제품입니다. 유제품. 염소유, 치즈 이런 거고, 정말 우리가 말하는 그 고기는 5% 미만입니다. 자, 이카리아 지방부터 보시면 통곡물, 채소, 콩류, 뭐 여기도 염소 유제품 많이 드시더라고요. 지중해 시기니까. 자, 이런 게 주식이고, 그야말로 고기라고 하는 거는 정말 축제 때, 뭐 그러니까 진짜 우리로 치면 설, 뭐 추석 이럴 때, 생일일 때 이럴 때만 뭐 그것도 염소고기를 완전히 삶아가지고 기름 제거하고 나눠서 드신다고 합니다. 당연히 자, 이게 뭐 현대에 지금 이렇게 먹고 있지 않겠죠. 당연히 그렇긴 하지만, 자, 블루존 연구의 핵심이 뭐냐면, 정말 이 장수하신 분들, 지금 90이 넘으신 분들이 과거에 뭘 먹었는가,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뭘 먹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분들이 과거에는 이런 거 드신 게 확실하고요. 자, 그 증거가, 자, 이카리아 섬에 거주하는 80세 이상의 고령자들을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했더니 매드 다이어트 스코어, 이게 뭐냐면 이제 지중해식을 얼마나 잘 지키는가 봤더니 38점 정도예요. 근데 이게 다른 지역의 고령자들은 그 같은 나이대 비교해봐도 이카리아가 아닌 곳의 사람들은 33점인데, 뭐 살짝이긴 하지만 지중해식 준수 점수,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채식에 가까운 지중해식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 보는 점수가 38점이니까 살짝 더 높다는 거죠. 이게 설문조사에서 그 실제 이카리아 고령자들이 체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적색육을 얼마나 먹냐. 자, 남자는 일주일에 1.8인분, 여자는 1.2인분. 자, 일주일에 한두 번 먹는 게 정확히 나오죠. 자, 이탈리아 사르데냐는 어떠냐? 여기는 주식이 보리빵, 밀빵, 콩, 야채, 역시 유제품 많이 먹고요. 그래서 정말 고기, 육류는 생선과 합쳐서 5%밖에 안 되는 겁니다. 역시 정말 우리가 말하는 그 고기도 특별한 날에 소량만 섭취하는 문화고요. 자, 유제품이 이렇게 26% 엄청 많고, 고기는 물고기와 합쳐서 5%밖에 안 된다는 거. 자, 이 그래프를 블루존에서 그렸기 때문에 블루존 연구 자체를 그냥 음모론이다, 대사기극이다 믿지 못하는 분들은 당연히 이거를 믿지 못하시겠지만, 어쨌든 이런 그래프가 있고, 자, 사르데냐 식단을 분석한 문헌 검토를 보시면, 자, 사르데냐 지방에서는 고기를 진짜 거의 뭐 향신료급으로 먹고, 진짜 무슨 생일이나 뭐 이렇게 축하할 일이 있을 때 드신다고 하죠. 유럽이나 미국의 육류 섭취율이 10에 16%인 반면에 여기 사르데냐 지방에는 5%밖에 안 먹는다. 그리고 주식이 뭐 아바멜라, 뭐 도토리빵, 빠네 카라사오. 자, 빠네 카라사오가 뭐냐면 그게 바로 이 빵인데, 자, 이 빵이 사르데냐어라는 거죠. 자, 사르데냐가 채식하는 거는 대사기극이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있다면, 왜 사르데냐어로 된 빵이 주식으로 쓰이고 있는지를 먼저 반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외 많은 유튜버들 보니까 그 극렬한 카니보어 지지자들이, 소위 말해서 한국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외국에 진짜 많던데, 이분들이 사르데냐 가서 막 거기 사시는 주민들하고 인터뷰하면서 우리 사르데냐인들 고기 많이 먹는데 억울해 죽겠다 막 이런 식으로 뭐 분통을 터뜨리시고 이런 걸 막 취재하고 하시던데, 자, 제가 사르데냐까지 가서 취재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정말 어떤 증거를 보여드려도 안 믿는 분들은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뭐 그분들까지 제가 설득할 수는 없지만, 어떤 하나의 아셔야 되는 포인트는 뭐냐면, 현재 사르데냐인, 현재 이카리아인들이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장수하셔서 90 이상인 분들, 이분들이 과거에 뭘 먹었는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분들이 옛날에 정말 고기는 뭐 생일 때나 1년에 한 번씩 먹던 거다, 이런 증언을 한 논문들을 제가 다 보여드렸고, 거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제가 앤디 앤더슨 암 최고 권위자이신 김희신 박사님 실제로 만나 뵀지 않습니까? 그분이 지금 80이 넘었습니다. 근데 저하고 인터뷰를 하실 정도로 아직도 정정하세요. 그분 똑같이 얘기하세요. 본인이 어렸을 때 이제 군산에서 전부 뭐 꽁보리밥에 된장이었고, 고기는 뭐 갈치, 그 다음에 뭐 생일 때 고기 한번, 이게 다였다, 이래 똑같은 말씀 하시더라고요. 제가 뭐 개인의 사례를 소개하는 거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이카리아인들, 사르데냐인들 그 논문을 쭉 읽다 보니까 김희신 박사님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서 소개해드립니다. 자, 제가 사르데냐, 이카리아는 평생 아마 갈 일이 없을 것 같지만, 오키나와는 제가 실제로 가봤던 곳입니다. 근데 여기는 진짜 이거는 뭐 오키나와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많이 갑니까?
여기 가신 분들 다 아실 겁니다. 진짜 지역 특산물이라고 해서 자색 고구마 맨날 팔고 뭐 바다포도 뭐 이거 여주 맨날 나오는 게 그겁니다. 돼지고기 뭐 많이 먹는다 하는데 그것도 라오테라고 이렇게 삶아가지고 기름 완전히 빼고 이 밑에 여주 깔린 거 보이시죠? 이게 오키나와 전통 돼지고기 요리거든요.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김의신 박사님 이카리아 사르데냐 고령자들하고 똑같이 귀한 날에만 삶아서 과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고령자분들이 그렇게 먹어왔다고 하고요. 자, 여기 내셔널 지오그래픽 채널입니다. 자, 오키나와 전통 식단을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뭐하러 이거를 사기를 치겠어요?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뭐 한다고? 블루존이 사기극이라면 그걸 동조를 하겠어요? 자체적으로 취재를 해서 이렇게 전통 밥상을 차려 놓은 걸 내셔널 지오그래픽 식으로 사진을 이렇게 찍어 놓은 거 보시면 뭐 고기 여기 조금 있고 뭐 이거 고기인지 모르겠는데 다 채식이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미사코 씨가 뭐 88세의 병을 앓은 적이 없는데 뭐 채소와 과일을 가꾸고 있다, 이런 거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이렇게 취재를 한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로마린다 아까 봤듯이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채식 코트 중에 하나입니다. 제7일 안식 예수 재림교라는 신념 때문에 채식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사기극이라고 설마 말을 할 분은 안 계시겠죠. 근데 여기가 세계적인 장수 마을인 것도 역시 다 드러나 있는 거고, 이 로마린다 하나만 하더라도 블루존이 입증이 되는 건데, 거기다가 오키나와 제가 갔다 왔고요. 이카리아 사르데냐 아까 논문으로 제가 다 보여드렸고, 이렇게 다 증거를 말씀드려도 안 믿으실 분들은 제가 더 이상 아무 말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현대 그냥 불특정 다수 일반 건강한 성인들, 그냥 아무 사람들, 이 채소와 육류의 섭취량에 따라서 건강이 어떻게 되는지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제일 유명한 식이와 질병에 관련된 연구가 2019년에 세계 질병 부담 연구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망에 가장 크게 기여한 게 통곡물을 안 먹어서입니다. 안 먹어서, 통곡물을 적게 먹어서 300만 명이 사망했고요. 자, 과일을 많이 먹는 거 아닙니다. 과일을 적게 먹어서 200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자, 가공육, 적색육은 많이 먹어서 심혈관 암에 영향을 미쳤다고 이 논문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망 영양 보면, 자, 채식이 많죠. 견과류, 채소, 뭐 식이섬유, 콩류 이런 걸 안 먹어서 190만 명, 150만 명, 90만 명 죽었고요. 가공육은 많이 먹어서 25만 명이 죽었고, 자, 적색육은 가장 영양이 적긴 했지만 많이 먹어서 5만 명 정도 사망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질병은 심지어 통곡물이 1등입니다. 통곡물을 안 먹고 뭐 정제탄수화물을 먹어서겠죠. 어쨌든 통곡물 섭취 부족으로 8,200만 명이 질병에 걸렸고요. 뭐 어떤 질병이냐, 뭐 대부분이 이제 심혈관 질환, 뭐 그다음에 당뇨 이런 거 있죠. 과일을 안 먹어서 6,500만 명이 질병에 걸렸습니다. 자, 그래서 왜 저런 결과가 나왔냐? 이 논문에서 분석하기로는, 자, 채식에는 항산화 물질, 항염 물질이 풍부하기 때문이고, 육식에 포화지방이 많고 트랜스지방이 많고 나트륨이 많기 때문이고, 채소는 반대로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나트륨이 적었다고 기전을 추측하고 있고요. 또 육식에는 나이트로스아민, 물론 대부분 가공육이겠죠. 그다음에 햄철 풍부하고 또 TMAO 이런 물질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육식이 뭐 영양은 적었지만 질병에 영향을 준 거 아니겠나, 그 추측을 했습니다. 그거는 세계 통계 아니냐, 우리나라는 다르지 않냐? 자, 똑같습니다, 순위가. 자, 그러면 채소를 얼마나 먹어야 가장 건강하냐? 그 결론에 가장 잘 된 연구가 2020년 하버드대에서, 자,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코트입니다. 이 두 개의 코트를 대상으로 쭉 용량 반응 관계를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자, 채소, 과일 합쳐서 5회분. 자, 5회분이 얼마냐? 자, 과일은 야구공만한 크기 한 개가 1회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렌지 하나, 뭐 토마토 하나, 바나나 하나, 이런 게 1회분이고, 야채는 생채소 기준으로 240ml 두 컵이 1회분입니다. 그래서 뭐 요 정도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잘 모르시겠으면 이제 우리 믹스커피 종이컵 2개 반, 2.5컵이 생채소 기준으로 1회분이고요. 그랬을 때 아까 말한 대로 5회분까지 먹는 게 가장 좋다. 그 이상은 먹어봤자 크게 별 도움 안 된다. 자, 과일은 오렌지 크기 2개 정도 먹는 게 제일 건강하겠다, 하루에. 자, 채소도 막 너무 많이 먹기보다는 뭐 하루에 3회분, 그러니까 한 끼에 채소 2컵 정도 먹자, 그런 용량 반응 관계를 메타 분석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 논문에서도 채소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라 감자나 과일 주스나 이런 거는 사망률에 도움이 안 됐다는 거죠. 자, 이런 결과가 있었고, 자, 특히 카니보 내지는 채식의 음모론을 제기하는 그룹에서 이 하버드대 연구를 굉장히 불신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버드대가 채식을 밀어준다면서, 자, 그 불신하는 입장을 고수해 주시고요. 그 뒤에 설명드리고, 자, 국내에서 채식 섭취와 사망률에 관해서 가장 잘 된 연구는
2021년 경희대 연구가 있어요. 자, 우리나라 성인 12만 명을 대상으로 전향적 코호트 연구를 한 거예요. 굉장히 근거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겠죠. 자, 봤을 때 식물식 지수, 그러니까 채식을 많이 하면 할수록 사망률이 쭉 내려가서 24%가 감소했지만, 자, 불건강한 식물 지수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건강하지 않은 채식을 먹으면 사망률이 도리어 쭉 늘어난다. 자, 그 건강하지 않은 식물이 뭔데? 그게 바로 정제 탄수화물과 과일 주스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연구도 아까 하버드 연구와 똑같이 채식을 하면 좋지만 이런 건 좀 피하자, 그런 동일한 결과가 나왔고요. 자, 제가 인트로 설명드린 것처럼 그냥 이 주제 선정했을 때 딱 결심한 게 현대 카니보인들 건강하고 현대 비건들 건강 상태만 딱 비교하려고 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현대 카니보 연구가 없어가지고 원시 부족 식단부터 조사하기 시작했던 건데, 그 정말 딱 하나 있는 현대 카니보인 연구가 바로 2011년 하버드 대학 논문이 있어요. 자, 하버드대에서 2020년에 카니보인들 2,000명을 대상으로, 자, 이게 2,000명이나 모은 게 가장 대규모 연구입니다. 물론 이게 코호트 연구였으면 좋았겠지만 아쉽게도 설문지 연구였어요. 자, 그래서 근거 수준은 좀 많이 떨어지겠지만 어쨌든 이게 제일 잘 된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설문 연구했지만 그래도 뭐 혈액검사 결과 같은 것도 제공을 하긴 했어요. 근데 당연히 이분들이 이거를 와서 검사한 게 아니고 제출했다는 거는 내고 싶은 것만 냈을 수밖에 없겠죠. 뭐 어쨌든 이분들이 일단은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다고 합니다. 카니보인들이 본인 그 지금 시행하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영양의 식단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었고, 무엇보다도 이런 여러 가지 지수들 중에서 가장 좋았던 건 당뇨 지표였어요. 당뇨 지표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전반적으로 매우 좋은 개선 효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온 이후로, 자, 카니보어를 하게 되면 당을 안 먹게 되고, 그리고 고기라는 것 자체가 포만감을 굉장히 늘리고, 또 이분들이 당연히 건강하게 드십니다. 뭐 가공육을 먹는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좋은 아마도 적색육들을 드시겠죠. 그러니까 가공식품도 제한하는 효과가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가 나왔지 않겠나 라고 하버드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좋은 결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본인들의 자체 보고였음에도 불구하고 LDL 콜레스테롤이 평균이 172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높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비건의 아킬레스건이 비타민 B12에 있다면 카니보어의 아킬레스건이 바로 LDL 콜레스테롤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다른 질병과 다르다는 그림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자, 지금 카니보어 하시는 분들은 이걸 반드시 아실 필요가 있고, 자, 비건 하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비타민 B12가 부족하고 그게 건강에 해롭다는 걸 인정하는 데 반해서 카니보어인들은 LDL 콜레스테롤이 높다는 것까지는 인정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건강에 해롭다는 걸 인정하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게 제가 봤을 때 비건과의 좀 차이가 아니겠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특히 적색육과 관련해서 사망률을 조사한 가장 잘 된 연구, 2012년 하버드 대학에서 역시 아까 봤던 요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두 개의 코호트, 아까 채소 5인분까지 먹으면 가장 좋다는 그 연구, 그 코호트를 데리고 그대로 적색육과 사망률의 관계를 조사해보니까 두 개의 코호트 똑같이 적색육을 먹으면 먹을수록 사망률이 쭉쭉 올라왔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총 사망률 13% 늘고 10일간 사망률 18%까지 늘었습니다. 게다가 그 고기를 건강식으로 대체했을 때, 그러니까 뭐 적색육을 뭐 견과류를 대체했을 때, 콩류를 대체했을 때, 뭐 쭉쭉쭉쭉 뭐 이렇게 뭘 하든 어쨌든 고기를 뭔가로 건강식으로 대체했을 때는 사망률이 7에서 19%까지 내려갔어요. 이렇게 적색육이 사망률을 올리고 대체하면 내려가는 근거로 적색육은 포화지방이 많고 콜레스테롤이 많고 햄철이 많기 때문이라고 이 논문에서 분석을 하고 있고요. 자, 근데 그거하고 정반대되는 또 재밌는 연구가 있어요. 2022년 호주 애들레이드 대학에서, 이거는 그냥 전 세계 국가 175개국의 국가별 육류 섭취량하고 기대 수명을 조사했어요. 자, 그렇게 봤더니 호주 애들레이드 대학에서는, 자, 육류를 많이 먹는 나라가 수명이 길다. 자,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 심지어 이게 그러면 잘 살아서 고기 먹고 수명 는 거 아니냐, 잘 사는 그 소득을 보정을 해도 이 상관관계는 유지가 됐다. 그렇게 말했고요. 그 기전으로 호주 애들레이드 대학에서는 이 고기가 완전 단백질 아니냐, 그리고 필수 영양소를 다 제공한다, 그 기전을 추측을 했고요. 자, 그래서 이거랑 하버드 연구랑 애들레이드 연구랑 뭐가 맞는 거냐? 이거는 고기 먹을수록 빨리 죽고 이거는 고기 먹을수록 오래 살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뭐가 맞는 거냐?
자, 둘 중에 어떤 연구를 더 신뢰해야 되는지 연구 설계 방식에 대해서 네 가지 분야로 나눠서 서로 비교를 해보면, 첫 번째 하버드의 논문은 코호트 연구입니다. 코호트 연구. 그래서 이 사람이 고기를 먹고 이 사람이 죽는 걸 본 거예요. 근데 호주 연구는 그냥 국가를 순간적으로 단면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고기를 먹고 이 사람이 죽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연구가 175개국 전 세계 사람들 다 본 거네. 와, 이게 훨씬 더 광범위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단면 연구라는 거는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내가 고기 먹고 네가 죽는 걸 보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국가라는 서로 전혀 다른 사람들이 한데 묶여 있다는 거죠. 근데 코호트 연구는 한 집단을 가지고 오래 관찰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더 신뢰할 수 있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하버드 연구는 총 사망률, 심장 사망률, 암 사망률 이렇게 세부적으로 분류를 한 데 비해서 호주 연구는 사망률도 아니고 그냥 뭐 수명이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뭐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분도 있을 거고, 여기 뭐 사고사, 뭐 극단적인 선택, 뭐 얼마나 많겠어요. 여기 별별 이유가 다 있을 건데 그런 것들이 한데 묶여 있는 수명이라는 걸 지표로 사용했다는 거고요. 자, 그래서 그걸 표로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 여기서 P인용 지수라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 뭐 절대적인 신뢰할 수 있는 수치는 아니긴 하지만 참고는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하버드 연구는 그 실은 저널의 점수가 11점이고 호주 연구는 2.28점이에요. 자, 2.28점이 죄송하지만 이게 SCI E급도 안 될 것 같은데. 자, 어쨌든 뭐 제가 이 저널을 절대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점수가 너무나 많이 차이 나잖아요. 자, 이 정도 느낌으로 근거 수준을 대략적으로 우리가 참고를 해볼 수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하버드대 연구라서 못 믿겠다, 높은 점수라서 못 믿겠다, 그런 분들은 제가 다 어쩔 수 없겠지만, 하버드대 연구를 못 믿겠다 하시면 사실 아까 그 카니보 설문지 연구도 안 믿어야 되는 거고요. 게다가 이 호주 연구를 믿으려면 이 연구도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연구가 똑같은 방식이거든요. 159개국의 내나 적색육 소비량과 26종 암 상관관계를 단면 연구로 똑같이 분석해 봤어요. 보니까 적색육을 많이 먹을수록 암 중에서 특히 대장암이 굉장히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더라는 겁니다. 특히 여기서 자, 전 세계 평균을 쭉 꺼보면 약간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근데 아시아만 보시면 약간 이렇게 더 가팔라요. 아시아인들은 좀 더 적색육 섭취량 대비 대장암 발생률이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자,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대장암 세계 1위거든요. 1위. 자, 그게 이런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삼겹살을 곱창 좋아하는 문화가 영향이 이걸 보면 있어 보이긴 하죠. 자, 게다가 자, 여기 보시면 피부암, 다발성 골수종, 유방암, 백혈병, 전립선암, 고환암, 호지킨스 림프종, 비호지킨스 림프종, 방광암, 신장암, 뇌암, 자궁경부암, 폐암 뭐 등등등 17종 암과 적색육 섭취량이 유의미한 연관성이 관찰됐다는 거죠. 물론 이게 아까 말한 대로 단면을 본 거기 때문에 이 논문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수많은 암이 다 적색육과 관련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논문을 안 믿으려면 같은 방식으로 연구한 이 논문도 안 믿어야 되는 거고, 이 논문을 믿으려면 이 논문도 믿어야 된다는 거죠. 똑같은 방식으로 연구한 두 개의 결과 중에 내가 좋은 것만 취사 선택하시면 안 된다는 거고요. 자, 오늘의 마지막 연구로 우리나라에도 역시 육류 섭취량과 사망에 대해서 관찰한 논문이 2024년 강원도 연구가 있어요. 자, 이 논문도 단면이 아니라 코호트 연구입니다. 무려 한국 성인 11만 명을 이 시점부터 2020년까지 관찰을 했을 때, 자, 적색육은 아니고 이제 가공육, 햄, 소시지, 베이컨, 스팸 이거를 많이 먹을수록 사망률이 늘었는데 여자가 더 심했고요. 특히 여성은 소량은 괜찮은데 내장이나 이런 곱창, 그리고 삼겹살이나 이 두 가지를 과량 섭취하게 되면 사망률이 늘었어요. 여성에서만. 그래서 한국의 연구에서는 특히 여성에서 가공육을 먹을수록, 곱창이나 삼겹살을 많이 먹을수록 사망률이 늘었다는 결과가 나왔고요. 자, 그 이후로 여성분들이 아무래도 같은 체중 대비 남자보다는 체지방률이 더 높기 때문에 이런 여성에 더 많은 지방이 있는 것이 지용성 독성들에 더 취약한 거 아니겠나 라고 이 논문에서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여성분들은 곱창이나 삼겹살을 너무 과도하게 먹는 것은 사망률이 증가한다는 것이 코호트 연구에서 나왔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논문은 전부 다 설명드렸고, 자, 5가지 분야에서 빠르게 결론을 설명드리면, 자, 원시 식단을 고수하고 있는 부족들이
육식을 먹어서 단순히 심장병이 없는 게 아니라 채식을 고집하는 원시 부족도 심장병이 여전히 없다는 거고요. 우리가 과거에 육식 동물이었냐? 자, 육식을 적극적으로 할 때도 채식을 40%나 했다는 진화적 근거가 다 있고, 심지어 1만 년이라는 짧은 농경 역사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인들은 조금 더 그래도 곡물에 유리한 유전자 변화를 벌써 보이고 있다는 거고요. 자, 여러 채식 연구에서 엄격한 비건이 내추럴의 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은 건강에 더 이로웠고, 하지만 인도 연구에서는 너무 과식을 하거나 운동이 부족하면 채식이라도 좋지 않다, 그런 결과도 있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근거에서 블루존은 채식을 주로 먹는 것이 입증이 돼 있고, 제가 그래도 안 믿겠다고 하시는 분들까지는 설득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마지막 현대인들의 채소와 육류 섭취량에 따른 질병과 사망 위험 분석까지 다 본 총 5개의 오늘의 마지막 결론을 3가지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자, 이게 진짜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자, 여러분, 채식이냐 육식이냐 물론 중요하죠. 물론 그 안에서 엄격한 의미를 따져야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거보다도 채식을 하더라도 정제 탄수화물을 먹거나 단순당을 먹거나 이렇게 하면 전혀 건강하지 않고요. 육식도 가공육을 먹게 되면 건강하지 않은 것은 명백합니다. 채소냐 고기냐 그거보다도 정제하거나 가공하지 않은 걸 먹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골고루 드셔야겠지만 반드시 채식주의자들은 비타민 B12나 칼슘이 부족할 수 있다는 건 알고 잘 보충해서 드셔야 되고, 육식을 엄격하게 하실 분들은 포화지방이 많고 그로 인해서 콜레스테롤이 늘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대장암을 포함한 일부 암들이 늘 수 있다는 건 알고 드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각자의 아킬레스건들을 인지를 하고 실천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유전적으로 채식이 조금 더 유리해 보이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절대로 채식을 하라는 건 아니고, 우리나라에 좀 그런 유전자를 많이 가지고 있는 건 맞고, 결론적으로 뭘 먹든 오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소식을 하시고 자연 그대로를 먹자는 게 오늘의 채식 육식 대결의 총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간 채식주의자도 육식주의자도 아닌 저 닥터님의 관점에서 채소를 많이 먹는 게 건강한지 고기를 많이 먹는 게 건강한지 총체적으로 인류의 진화 역사부터 해서 원시 부족, 채식 코호트 쭉 블루존까지 전부 다 종합해서 설명드렸고, 오늘도 세 줄작으로 마무리할게요.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은 여기, 관련 영상은 여기 봐주세요.